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나 코미디를 안 봐도 돼요. 정치가 워낙 코미디보다 드라마보다 재밌으니까요. 요전에 보여준 국민의힘 막장 드라마도 어떤 영화보다 재미있죠. 어찌 보면 슬프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준석의 싸가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싸가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싹수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그것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제가 마침 전라도에서 거의 67년 동안 살았죠. 진짜 많이 씁니다. 부정적인 말과 어울려서 씁니다.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있다라고 쓰는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말과 어울리는데, 그러면 싸가지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 희망, 가망, 예의, 배려, 버릇, 이런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언행에 대한, 그게 어떤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가치 이하다. 그렇게 쓸 때 너는 희망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너는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쓰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든 윗사람이 논리적으로 밀리면, 윗사람이 잘못해놓고 권력으로 찍을 때 아랫사람을, 또는 나이밖에 없을 때 가진 게, 그래서 젊은 애가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을까요?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어땠습니까? 김문수가 최종이 됐는데 그 이전 정말 막장 드라마가 진행됐잖아요. 아니, 2, 3차를 거쳐가지고 뽑힌 김문수를 밀어내고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를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찬반을 당원들한테 물었는데 거기서 반대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 문항에서 유리하게 했을 겁니다. 왜? 반대가 나오면 한덕수를 추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추진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영세와 권성동, 그 비롯한 국힘 지도부들이잖아요. 더군다나 권영세는 비대위인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러던가요? 그런 막장 드라마에 참여했다가 후보에서 밀린 홍준표는 하와이로 갔죠.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런저런 울분을 식히지 못하고 윤석열이죠. 윤석열 아주 비하를 했죠. 윤석열 놈, 이런 놈, 윤놈, 한놈, 또는 천벌을 받을. 왜? 윤석열한테 내가 정치 인생 30년에 2번이나 내다바이를 당했다. 내다바이 사기죠. 사기를 당했다. 대선 후보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겠죠. 지난번에는 대선 경선에서 윤이 이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역시 3월이던가요? 3월에 자살한 장제원을 비롯한 그 사람들한테 밀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한덕수를 추대하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되겠거든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김문수를, 어리버리하고 만만한 김문수를 밀어가지고 일단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붙여가지고 이걸 어찌 보면 이준석은 구테타 그러죠. 이것도 구테타 경선, 사기 경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로하면서 윤석열을 비난하고 쌍관, 권성동과 권영세, 이 천벌을 받을 놈, 이런 이야기를 하와이 가서 트위터라든가 이렇게 올려서 뉴스를 만드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누가? 권영세가. 권영세는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말고 있어야 되는데 권영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아니 우리 당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도 했는데 왜 이럴 때에 나서가지고 이 당에서 이렇게 혜택을 본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거기까지는 뭐 할 말이죠. 거기까지 하고 그쳤으면 괜찮죠. 그런데 더 나갔죠.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권영세가 할 얘기가 아니죠. 참 이 친구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기탄에 거기서도 보면 서울대파들이 되게 전부 다 서울대잖아요. 뭐 한동훈, 권영세, 권선동은 아니죠. 거기는 중앙대던가요. 그 다음에 나경원, 김문수 이 정치판에도 법조계 그 다음에 서울대 이 친구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권영세가 나이는 나하고 비슷 나보다 한 살 적던가 하여간 60대 중반인 이 권영세가 홍준표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권성동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권성동 뭐라고 말했냐. 홍을 되도록이면 홍준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홍준표를 어찌 보면 띄우는 그것도 뭐 사실은 조롱하는 건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정치인 중에 군계 일학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저렇게 띄우면서 권성동은 자극을 않고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권영세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홍준표가 아닌데 홍준표 대신 나선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나섰어요. 자, 내가 탈당했을 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준석은 거의 윤석열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이거 탄핵 당한 것도. 뭐 한동훈하고도 그다음에 이준석하고도 이번에 이제 홍준표하고도 적을 만드는데 하여간 일관견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거의 뭐 윤리 또 회부돼가지고 그랬던가요?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한이 됐겠어요. 내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니까 그때 싸가지 없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그거하고 똑같다. 즉, 경선에서 패해가지고 홍준표가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권영세가 이러면 안 되죠. 참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오버랩된다. 똑같다. 자, 또 이준석 말입니다. 사기 경선 피해자 홍 전 시장에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권영세 너 네가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어? 윤석열하고 네가 어쩐 짓을 했어? 얼마나 그 사기 탄핵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 비대위장이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윤석열은 이제 60대, 권영세는 60대 중반, 이준석은 인자 40이잖아요. 인자 40인데 24살 더 먹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싸가지 없다니까요. 싸가지 없는 걸 누가 써요? 권력자가 말 안 들을 때. 나이 먹었는데 젊은 애들이 그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쓰는 거잖아요. 논리가 소용없고 내용이 소용이 없고 콘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로 해버리면 이 장유유서의 나라에서 그냥 버릇이 없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인성을 전부 다 이를테면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역시 이준석은 영리하더라고요. 너한테 내가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너 국민 앞에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너는 국민 앞에 네가 홍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 싸가지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국민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하고 잘 피해가더라고요. 진짜는 뭐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어서 한참 없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싸가지 없는 어른한테라도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 젊은 사람을 나무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게 완화됐지만 그래가지고 권영세 너를 비롯해서 권성동도 그렇지만 윤석열도 그렇고 니들 진짜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그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이준석 40세인데 이공계로서 대선 후보가 됐죠. 저도 67세 먹도록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도 나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50대는 때인가 한번 선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선으로 뽑는 그 학부모 그 학운이
간선으로 뽑는 교육위원회 나갔는데 이 전주에서 8명 중에 2명 뽑는데 박살났죠. 소문좀 많이 내고 몇 등 했냐? 7등 했어요. 7등. 꼴등을 면하느라고 다행이죠. 8명 중에 7명.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선거 근처에도 나가지 못하고 경선 후보에 나갈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비난하기는 쉽죠. 윤석열 비난하기는 쉽죠. 윤석열 나가서 대통령까지 된 건 대단하죠. 그랬으면 일을 잘했어야죠. 근데 40세 이공계로서 대선 후보로 나간 거 저는 대단하게 봅니다. 제가 나가봐서 알거든요. 이거 선거 이 정치판처럼 아수라장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대선 후보가 됐다는 것 대단합니다. 권영세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디지털 세대죠. 그래서 선거 방식도 이 아날로그 9세대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70살 먹은 홍준표하고 또 소통을 하잖아요. 아주 죽이 잘 맞잖아요. 그리고 마중까지 갔잖아요. 이게 싸가지가 있는 거죠. 권영세. 싸가지 없이 그 마중은커녕 거기서 뭔 말 하니까 하와이에서 뭔 말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데 인성은 지가 더 훨씬 더 싸가지가 없죠. 안 그래요? 국힘을 어찌 보면 말아먹은 장본인들이 윤석열, 권선동, 권영세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아니 불임정당이 됐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어찌 됐든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잖아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물론 어떤 혐의를 받는 공작에 의해서 자기가 탈락한 걸 아주 울분하긴 하지만 김문수에 대해서는 파이팅 잘 싸우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나 덥진 않잖아요. 국힘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일가견이 있고 8년 동안에 2번이나 탄핵을 당하는데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뭐 비대위하고 원내대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1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거의 다 밥벌레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준석이야말로 군계 일학이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통하잖아요. 이 40대하고 홍준표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20, 30대들한테 인기가 좋은 건 뭐예요? 그만큼 20, 30대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들의 어떤 의견에 동조하려고 하고 적어도 그 세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었냐고요. 윤석열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이재명도 이렇게 대표로 인정하고 어찌 보면 홍준표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소통이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그랬으면 즉 역사의 과거는 뭐 이를테면 가정을 돌릴 수 없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윤석열 대신 홍준표가 됐으면 아마 지금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윤석열은 어찌 보면 나라도 말아먹고 당도 말아먹고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재판 받으면서도 아직도 김문수한테 무슨 뭐 아주 격려하는 전화를 했다나 탈당도 이 출처 진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인간 세계에서 조선시대 관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출세할 때와 이렇게 물러나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뒤로 물러나는 거. 이 출처 진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못하는데도 무슨 그 보수 유튜버들 보면은 참 한심한 친구들 많아요. 이준석 나무라고 뭐 홍준표 나무라고 누구 뭐 할 것 없이 그런 유튜버들 많던데 참 그 인식이 쪄들어 있고 어찌 보면 그 학연이나 이게 지연이나 이런 걸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권영세보다 이준석이 훨씬 싸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경선 피해자 홍 시장이 좀 울분을 토로하면 원래 그 양반 잘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장본인인 권영세가 나서가지고 어찌 보면 김문수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찌 보면 홍준표는 더 뜨잖아요.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김문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권영세가 나서면 윤석열 또 욕하는 거잖아요. 참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뭐 비대위원장이네 뭐네 한다고 하니까 이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 돼가지고 뭘 오겠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저는 참 이준석 대단하다. 그리고 싸가지가 있다. 진짜 싸가지 없는 것은 뭐 윤석열이라든가 권영세라든가 이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지 이준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